안녕하세요. 태셉입니다. 오늘은 그 브라질 다스알마스라는 커피를 좀 볶아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거 뭐 로스팅 하는 거 이건 뭐 찍을 게 없어. 그냥 멍 때리고 있다가 빼면 되니까 찍을 게 좀 없긴 한데, 오늘은 이제 스페셜티에 대한 얘기를 그냥 간략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브라질 볶는 김에. 브라질 지금 볶는 콩은 브라질은 일반적으로 커머셜 커피 중에는 많이 쓰는 것이 보통 뭐 브라질 산토스라든지 산토스 항구를 이용해서 이제 오는 브라질 산토스라든지 뭐 모지아나라든지 뭐 이런 커머셜 일반적으로 커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브라질 커피 협회에서 이제 뭐 스페셜티로 인증을 받은 이제 뭐 지금 먹는 것 같이 브라질의 그 다스알마스 그 농장에서 스페셜티 인증을 받은 제품이 있죠. 그래서 펄푸드 내추럴 제품인데, 근데 브라질 다스알마스 같은 경우는 그 BSCA 브라질 스페셜티 협회 인증을 받은 제품이에요. 근데 이제 전 세계 시장에 커피가 많이 확산이 되면서 이제 미국에서 SCAA 같은 이제 그 스페셜티 협회에서 인증을 하죠. 그래서 점수가 몇 점 이상 되면 스페셜티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그래서 스페셜티 커피들 굉장히 결국은 이제 비싼 만큼 깔끔해요. 깔끔하고 맛도 굉장히 풍부하고 잡미가 별로 없고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이제 비싸게 돈을 받다 보니까 이제 기타 나라에서도 자기들 나라에 이제 이름을 붙여서, 예를 들어서 브라질 커피면 브라질 내에서 이제 그거를 인증하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브라질 협회 인증하는 뭐 BSCA에 이제 스페셜티 인증을 붙여줍니다. 뭐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많이 진짜 뭐 SCA에서 인증받은 것처럼 많이 비싸진 않은데, 물론 일반 커머셜 커피보다는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좀 깔끔하고 향미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표출이 되고요. 그래서 뭐 좋은 거는 맞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이제 SCAA 저 스페셜티나 이런 문구들이 이제는 또 마케팅화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블렌딩에 뭐 SCAA에서 인증을 받았던 뭐 BSCA 뭐 브라질에서 인증을 받았던 간에 사실 이름을 붙이기 나름이거든요. 블렌딩이라는 게. 그래서 스페셜티라는 이름이 들어갔으니까 스페셜티가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스페셜티를 예를 들어서 5%만 넣어도 그 블렌딩은 스페셜티 블렌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국제대회 같은 데서 로스팅 대회를 하던 뭐 무슨 대회를 하던 간에 동점이 나왔을 경우에 싼 생두를 쓴 사람이 이깁니다. 싼 생두를 쓴 사람이. 그러니까 좀 더 저렴한 생두로 좋은 맛을 내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는데, 실제로 국제대회 같은 데 나가면 거의 뭐 키로당 수십만 원에서 뭐 100만 원이 넘는 그런 걸 뭐 낙찰받아가지고 하는 콩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블렌딩에 쓰거나 이럴 수 있는 콩이 아니고, 산미나 향미가 굉장히 클린하고 깔끔한 것들을 이제 그 대회에서는 쓰는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제 매장이나 이런 데서 개인이 뭐 경험 삼아 좀 좋은 걸 먹겠다 이런 게 아니라, 매장에서 쓸 때는 어느 정도 이상의 스페셜티를 뭐 싱글로는 쓸 수 있겠죠. 많이 쓰겠죠. 근데 그것도 소화가 안 되다 보면 이제 싱글도 사실 쓰기가 좀 어려운데, 특히 스페셜티 블렌딩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약간 마케팅처럼 되는 문구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나라들에서 그런 이제 좀 상술을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스페셜티라는 문구를 좀 만든 그 상품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을 더 잘 받을 수가 있으니까, 더 이왕이면은 더 비싼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식으로 하고요. 하와이 같은 경우도 하와이안 코나 같은 게 유명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건 뭐 오래전 일이라 요즘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생도를 이제 많이 판매를 안 하고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로스팅을 해서 팔면 훨씬 돈이 되니까 그렇게 또 많이 또 진행을 한다고 예전에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제 스페셜티라든지 뭐 이런 이름의 스페셜티 중에서도 스페셜티라고 하면은 엄청 비싼 제품들도 있고, 그리고 일반 커머셜보다 뭐 그렇게 비싸지 않거나 저렴한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이름만 너무 이렇게 맹신하지 말고, 커피는 어차피 맛 때문에 먹는 거니까, 먹는 음료이기 때문에 맛을 보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좋은 거다 그러면 이제 좀 먼저 찾는 그 습성들이 좀 있어서 그렇게 되다 보면 저희 같이 물건을 파는 사람들도 스페셜티를 써서 스페셜티 이름을 붙여서 블렌딩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오래전부터 상당히 그런 마케팅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 이제 고객분들의 생각이 거기에 이렇게 딱 너무 치중돼 있다 보면 또 그거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것도 현실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커피의 가격이나 이런 적정가, 또는 커피가 이 커피에 뭐 이것이 비싸다 싸다, 이것은 좋은 콩을 넣었던 싼 콩을 넣었던 간에 내가 먹어서 어느 정도 만족하느냐, 그런 거잖아요. 사실 뭐가 들어가고를 떠나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그런 어떤 그 마케팅적인 그 요소에서 좀 벗어나서 좀 편하게 좀 원두를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좀 콩을 좀 볶아 볼게요.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배출할 때가 돼서. 브라질 다살마스 이 제품은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반응도 괜찮고, 요거는 이제 2차 팝 터지기 직전 정도에 배출을 할 거고요. 이거 싱글로 써도 괜찮고, 블렌딩에 넣었을 때도 상당히 밸런스를 잘 잡아주는 커피래 가지고 저희도 좀 애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그 블루마운틴이라는, 자마이카 블루마운틴이라는 커피가 있죠. 자마이카 같은 경우는 고가에서 그 생두를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마이카 블루마운틴은 뭐 세계 3대 커피라 굉장히 이제 고가죠.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푸아뉴기니 같은 데서 그 씨앗을 파푸아뉴기니에서 자마이카 블루마운틴의 씨앗을 가지고 파푸아뉴기니에서 재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이 파푸아뉴기니의 블루마운틴으로 이름을 붙여버려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실 블루마운틴이라고 하니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생두라는 것 자체는 실질적으로 그 토양과 기후 이런 것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그걸로 거의 맛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재배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콩이 특색을 많이 갖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생산을 하고 있어요, 생두를. 근데 그 맛이 특색이 없는 밋밋한 그런 맛들을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커피 벨트에서 벗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커피 벨트라는 것은 결국 기후와 이제 토양이나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커피를 재배하기 좋은 조건들, 이런 것들을 이제 로 가려지는데, 예를 들어서 자마이카에서 블루마운틴이라는 커피가 굉장히 유명하다면 그 기후와 토양과 온도와 이런 것들의 영향을 굉장히 잘 많이 미친 거거든요. 근데 그 콩 똑같은 종자를 심어서 다른 나라에 심는다고 해서 그 맛이 유지가 된다거나 그 정도의 퀄리티가 나온다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도 역시 약간 마케팅 개념으로 이제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뭐 나쁘다라기보다는 좀 말장난하는 것 같아서 저는 어쨌든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브라질 다살마스의 콩 잘 볶았고요. 콩 색깔은 약간 요런 정도의 느낌, 요런 정도의 느낌, 요런 정도의 느낌이에요. 맛이 괜찮습니다. 나중에 접하실 일 있으면 한번 접해보세요. 로스팅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소리 때문에 막 좀 정신이 없어서 무슨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콩 볶으면서 스페셜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뭐 COE 커피, 뭐 컵 오브 엑설런트라고 그러죠. COE 커피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는데 스페셜티가 요즘 너무 난무해요. 너무 난무하고 이게 좀 뭐 편법도 많이 있고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예전에 해외에 여행을 잠깐 갔을 때 고급 호텔, 뭐 고급 호텔이라기보다 그냥 우리가 알만한 호텔에 딱 갔더니 그 티백으로 된 커피인데 블루마운틴이라고 써있더라고요. 블루마운틴 무슨 커피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특급 호텔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블루마운틴 함유량이 4%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그 티백이니까 거의 5g짜리인가 4g짜리거든요. 그러니까 5g에서 4%라는 거는 거의 한 반알 정도 들어갔나? 반알 정도? 그거를 보고 먹었는데 역시 뭐 맛이 없죠. 그 티백, 가뜩이나 또 티백이고. 요즘은 이제 해외 나갔더니 드립백을 이제 많이, 호텔에서도 드립백을 이제 비치를 해놨더라고요. 제가 갔던 나라는. 드립백이 확실히 이제 퀄리티나 이런 거 상당히 좋아진 것 같아요. 용량도 거의 8g에서 10g 정도 들어있는 것 같고. 근데 제가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사실 그 마케팅으로 인해서 잠깐 그 스페셜티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런 예를 들어 몇 퍼센트 넣고 이렇게 마케팅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 그 스페셜티가 유행하는 시절에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 수는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커피를 저같이 이제 뭐라 그러죠? 이렇게 좀 상업적으로 판매도 하지만 어차피 커피를 좀 오래 하는 사람들은 신뢰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비자가 지금은 잘 몰라요. 스페셜티가 뭐고, 뭐 COE 커피가 뭐고, 이런 거를 정확하게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직업도 아니고 알아야 될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근데 이제 그 얘기들이 많이 들리니까 이제 그런 걸 접해 보려고 하고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알거든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어떤 것이든 간에. 그래서 옛날에는 뭐 물건을 팔든 뭘 하든 간에 이렇게 좀 막 잠깐 물건을 많이 파는 스타일이었지만, 요즘은 우리나라도 약간 신뢰 같은 거를 생각을 많이 하세요. 많은 분들이. 저 같은 경우도 제 차에 예전에도 한번 영상 한번 올렸는데, 안드로이드 내비게이션을 달았는데 요즘 뭐 뻑하면은 벽돌이 돼 버려요. 그래가지고 저는 거의 포기하고 그냥 내가 뭐 그렇지 뭐 그냥 그런 생각으로 내가 샀던데 거의 한 몇 개월 됐죠. 샀던데 문의를 했더니 오히려 되게 죄송하다 그러고 다시 바꿔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옛날 같으면 그거 뭐 너무 오래돼서 뭐 못 바꿔준다는 둥, 뭐 내가 뭐 잘못했다는 둥, 다 이런 핑계를 댔습니다. 옛날에는 보통 그런 물건들의 하자가 있을 때. 근데 지금은 그런 거에 대한 AS라고 그러죠. 이제 사후 관리를 되게 잘해주세요. 그런 걸로 이제 자기의 신뢰를 계속 쌓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지금 뭐 이 마케팅 상술로 인해서 뭔가를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마케팅이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대형 매체에서 마케팅을 할 때는 마케터들이 하죠. 근데 그 마케터가 커피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예전에 그 더치커피에 대한 얘기 했을 때도, 더치커피는 디카페인 커피다 라는 문구로 한참 더치커피를 많이 판매를 할 때, 그때도 대부분들이, 마케터들이 뭐 이게 더치커피가 뭐 무슨 디카페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대충 찬물에 우리니까 뭐 카페인 안 나오겠지 이런 생각으로, 뭐 그럴 거예요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매체에서도 그런 걸로 거의 광고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스페셜티라는 거에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너무 이렇게 비중을 많이 두지 마시고, 어디 가서 맛있으면 그것이 최저가 생두를 써서 만든 거면 그 실력이 최고인 거죠.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그 맛을 좀 즐기고 이런 쪽으로 가야지, 너무 이렇게 브랜드 또는 이렇게 명칭 이런 걸 따라가다 보면 그런 거에 또 이용당하기도 하고, 세상은 좀 아직까진 그러니까요.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가끔 저한테 생도에 왜 핸드픽을 안 하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한 10년 전에는 대부분 로스팅 매장 하면은 뭐 이렇게 블로그가 됐던 뭐가 됐던 올라가는 게 대부분 핸드픽 하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하나 다 골라서 한다 이런 느낌. 근데 그 당시는 실제로 생도를 받으면요,
까면 못도 나오고 헝겊조가리도 나오고 끈도 나오고 뭐 팝콘 그 뭐 옥수수도 나오고 별게 다 나옵니다. 돌은 뭐 기본적으로 나오고요. 그 당시에는 당연히 그거를 해야 돼요. 안 하면은 가끔 가다가 손님 포장했는데 뭐 돌 들어가고 이럽니다. 그래서 그때는 힘들더라도 해야 되지만, 지금은 생도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석발기 같은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세상에 지금 막 생도 이 핸드픽을 한다는 거는 그 등급이 굉장히 낮은 건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많이 핸드픽을 할 만큼 콩 상태가 나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뭐 돌이라든지 이런 거 다 걸러 가지고 지금은 이제 다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생도 자체가 지금은 뭐 크게 이렇게 뭐 막 앉아가지고 몇 시간 동안 이거 하고 이런 작업을 하지는 않아요. 예.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가 뭐 그냥 저의 간단한 생각이고요. 뭐 짧은 시간에 뭐 영상에서 뭐 어떤 많은 말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은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기본적으로 뭐 저의 울타리 안에서의 경험이고, 뭐 제가 뭐 우리나라의 최고 로스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다른 분들은 또 다르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은 한번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좋은 커피와 나쁜 커피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데, 요즘 이제 좀 산미가 좀 유행이다 보니까 뭐 보통 이제 주문하실 때도 좋은 걸로 주세요, 좀 산미 나는 걸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좋은 커피와 나쁜 커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 나쁜 커피라는 게 뭔지 전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거를 주제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히 마치고요. 다들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